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지난밤에 WGBI 인덱스에 한국 국채가 드디어 편입이 되었죠. 아마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셨던 분들은 이 WGBI 인덱스 편입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한 1년 전부터 이 이벤트를 계속 팔로우를 좀 해왔죠. 어쨌건 간에 어제 좀 WGBI 인덱스가 편입되면서 이제 뭐 한국 국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WGBI 인덱스의 어떤 편입 결정에 따른 어떤 효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걸 한번 간단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해외 IB들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 어제 발표됐던 WGBI 인덱스에 한국 국채 편입된 게 사실은 약간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년 원래 9월 말자로 이제 발표가 안 되면서 이게 내년 3월 말로 좀 딜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이번 10월 19일이죠. 9일날 이제 좀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이 WGBI 인덱스 편입되는 게 약간은 마켓의 서프라이즈인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사실은 채권 가격 측면에서는 굿뉴스가 될 수 여지가 있는데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편입되는 기준일자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일자는 또 원래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어졌어요. 뭐냐면은 제가 영문 자료라서 보시기 좀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그 빨간 펜 따라와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WGBI 인덱스에 편입되는 기준은 언제부터냐면 내년 11월 달부터입니다. 내년 11월 달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원래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언제냐면은 발표를 내년 3월 정도에 한국 들어갑니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9월 달에 한국이 지수에 편입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발표는 그때보다 내년 3월 달 발표할 거를 이번 10월 달 발표를 했는데 원래 시장의 예상은 3월 달 발표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9월 달에 편입이 될 거로 했는데 이번에는 발표는 빨리 했지만 오히려 실제 액츄얼 인클루전은 내년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실제 편입은 예상보다 좀 더 늦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 좀 길게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수 추종하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자금은 조금 더 늦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라는 발표의 서프라이즈 측면에서는 한국 채권 가격이 단기적으로 굿뉴스지만은 실제로 WGBI 편입된 기준은 또 예상보다 좀 늦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뭐 좋은 뉴스지만 조금 아쉬운 뉴스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 WGBI 인덱스에 편입되는 뉴스가 채권 가격 또는 채권 금리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번에 있는 걸 한번 간단하게 로드맵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작년 9월 그러니까 22년 9월 달에 이제 한국이 이제 WGBI 본지수에 편입되기 전에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 구역 때 편입됐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2년 내지 2년 반 뒤에 본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간에 22년 9월 달에 워치리스트에 들어갔고 그리고 요번 24년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죠. 어나운서가 나왔죠. 어나운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글로벌 벤치마크랍니다. 벤치마크를 추정하는 자금들은 내년 11월 달부터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편입이 되면은 자금 얼마큼 들어올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 또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또 많은 미디어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긴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여기는 크레딧 아그리콜 자료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어젯밤에 지금 해외 IB 레포트를 좀 읽고 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 차트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한국 시장의 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국채 시장의 외국인 자금 동향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8년 전부터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요렇게 만약 요 빨간 색깔은 뭐냐면은 WGBI 인덱스가 편입이 되면은 얼마나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거냐인데, 이쪽 추산으로는 55빌리언이고 현재 원달러 환율로는 73조 원 정도 됩니다. 73조 원 정도 되고요. 한국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들 비중을 말씀 좀 드릴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들 비중 몇 프로일까요? 이거 즉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 몇 프로냐, 다 금방 답하잖아요. 거의 30% 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는 아직 외국인이 한국 국채 비중의 한 20%가 채 안 됩니다. 한 18%에서 한 19% 정도 수준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요번에 WGBI 인덱스에 본지수에 다 편입되고 여기 추정되는 자금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 국채 시장의 외국인들 비중은 한 26 내지 2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죠. 어쨌건 간에 결국 이렇게 73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요걸 조금 더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WGBI 인덱스가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채권이 이제 보면 두 구에서 하나는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우리나라 국내에 거래되는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달러 표시 국채가 있는데, WGBI 인덱스에 편입되는 채권은 어떤 거냐면 각국 현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채이기 때문에 원화 표시 국채가 되는 겁니다. 즉 WGBI 인덱스가 되면은 원화 표시 국채, 즉 한국 국내에 거래되는 국채에서도 추산하면 한 7, 80조 원이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요?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즉 원화 매수가 한 70조 정도가 이상 더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화에는 긍정적이죠.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 자금이 속된 말로 쫙 Q에서 한 방에 딱 들어오면 대박 납니다. 대박입니다. 그 대박이라는 게 바로 한 국채 가격 확 올라가고 금 딱 떨어지고 환율이 원화가 일정 부분 딱 강세로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건 너무 단기적인 그런 어떤 자극을 해야 되나? 그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패시브 자금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올 거냐면은 액츄얼 데이터가 인클루즈 내년 11월 달이잖아요. 내년 11월 달부터 한 12달에 걸쳐서 그 자금들이 12달 내지 한 1년 반에 걸쳐서 자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만 단기적으로 이 뉴스 때문에 좀 약간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사실 제한적일 거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리스크가 많이 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내년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그 재정 적자를 좀 늘려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이 대규모 발행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국채 발행 물량이 내년에 많이 는다는 건 사실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사는 사람이 동일하면은. 그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요번에 어떤 거냐면은 내년에 물건 공급은 많아지는데 매수자가 세력이 더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 더 사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채 가격적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지양을 그러니까 뭐 버틸 수 있는 좀 힘을 좀 크게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채권을 살까요? 뭐 이런 거죠. 마 대표 알겠는데 기노업에서 뭐 그렇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 우리가 짧은 채권을 살까 긴 채권을 살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로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한 5년에서 10년 내지 요렇게 그 특히나 20, 30년짜리 장기 채권이 외국인들이 선호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한국의 뭐 제가 자주 한국 국채 전망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채권보다는 중장기 채권이 외국인 매수세가 중장기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한국 국채에 50년 만기 국채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있어요. 30년 국채도 있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 비중은 뭐냐면은 전체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50년짜리가 있는데 한국의 전체 발행 물량 중에서 50년 만기 채권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왜 이거밖에 발행 안 될까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WGBI 인덱스가 있고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노령화 추세거나 저성 추세가 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 시장도 초장기 국채 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 WGBI 인덱스에 어떤 애들이 주로 들어올까? 자금, 그러니까 그걸로 한국 국채 주로 편입하는 자금들이 제일 많이 누가 들어올 거냐면은 크게 나눠서는 자금 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크게 세 군데죠. 미국, 중국, 일본.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한국의 시장에 주로 들어올 거는 아마도 일본계 자금일 것 같아요. 일본계 자금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나 말씀을 자주 드렸으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를 타이트닝,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이고 반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나라 금리를 내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금리 정책이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빅3 경제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계 자금이 가장 먼저 좀 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어쨌건 간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은 장기 국채 시장에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WGBI 인덱스 관련해서 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실제로 지금 WGBI 인덱스의 전체 지금 결정이 됐는데 내년 10월부터 들어가는데 현재 한국은 WGBI 인덱스에서 2.2%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큰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스페인 다음으로 큰 나라고 캐나다보다 큰데 2.2% 정도 들어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규모죠. 한 70조, 8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WGBI 인덱스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이 뉴스는 서프라이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봐서는 생각보다 좀 더 수년이 약간 좀 더 딜레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굉장히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국의 국채 가격이 그때 확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한국 국채 가격이 뭐 크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채 발행 물량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밀리는 거는 확실히 막아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세력이 들어오는 측면이고 그러나 어쨌건 간에 여러분이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WGBI 인덱스나 그러니까 또 인덱스가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강세로 간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워낙 확 밀리는 리스크를 좀 줄이고 한 국채 금리가 확 뜨거나 또 국채 가격이 확 빠지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 긴급 뉴스인 WGBI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